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실제 사례와 함께 도움되는 이야기 잘 담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16년차 마케팅 디렉터 초인 윤진호입니다. CJ ENM부터 월트 디즈니 그리고 노티드를 만드는 GFFG의 마케팅 디렉터를 거쳐 현재는 초인 마케팅 랩의 대표로 다양한 브랜드와 마케팅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의 무기들 그리고 브랜드의 무기들 2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고객을 찾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만의 캐릭터로 꺼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가 필요할까요? 시간도 없고 바쁜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예산도 없어요. 이런 사장님들, 직원분들 많으시죠? 잠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즈니스의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브랜드가 존재해요. 큰 브랜드 그리고 작은 브랜드.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스몰 브랜드에 속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팬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큰 브랜드도 작은 브랜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팬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팬을 만드는 브랜드는 요즘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가 바로 스몰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작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728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몰 브랜드는 현재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최근의 트렌드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상품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삼겹살 먹으러 갈래? 이게 아니고요. 금돼지 식당 갈래? 사진 찍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인생 내 거 찍으러 갈래? 과거에는 어디에 뭐가 맛있었대? 어디로 가자. 이렇게 끝났다면 이제는 사람이 좋아하고 찾아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셀러들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카멜커피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놀랍게도 그 브랜드의 계정보다 그 브랜드를 만드시는 사장님의 계정이 무려 20배가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맛땡킴이라는 브랜드 요즘 많이 보고 계시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김다인 대표라는 분이 만든 브랜드인데 이분 역시도 15만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함께 기억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으러 가는 고객에서 이제는 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해서 컨텐츠를 고객분들이 만들기도 하고요.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 한정 메뉴를 즐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스몰 브랜드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품에서 브랜드로, 셀러에서 브랜드로, 그리고 고객에서 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만의 차별화된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전하는 나만의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스토리, 이걸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스토리를 통해 접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무려 20배가 더 넘게 잘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랜드로 고객과 소통할 때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이 쓰이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라고요. 바로 고객의 마음을요. 그럼 스토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실제로 적용한 브랜드 이야기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만의 힌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브랜드 사례를 꺼내와 봤어요. 망원동 베이커리.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망원동 베이커리를 검색하면 30개가 넘게 나옵니다. 한 브랜드가 망원동 베이커리를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브랜드만의 정의를 하고 그거를 채널에 담아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예시를 이렇게 꺼내어 봤는데요. 시작할 때는 망원동 베이커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0개가 넘는 다른 망원동 베이커리와 함께 경쟁을 펼쳐야 되죠. 그런데 이곳만의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베이글이었어요. 정확히는 베이글이 아니라 바이글이었어요. 유대인 정통 방식으로 만드는 바이글을 만드는 것이 이곳만의 무기였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주시라. 그리고 채널에 담아주시라.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채널에 담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채널도 4배 가까이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이 2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공간에서 4배가 넘는 훨씬 넓은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한 줄로 담아볼까요? 우리만의 가치를 다르게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결과만 보여주면 끝일까? 이제는 과정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과정을 컨텐츠로 만드는 것을 과정형 컨텐츠라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이죠. 이때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좋은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공감, 매력, 재미, 이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골목 가게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곳은 공덕에 있는 녹기전에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3평이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보일 때마다 이것을 왜 선보였는지, 어떤 맛인지, 어떤 날씨에서 어떤 기분으로 즐기면 좋은지를 컨텐츠로 전부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찾지 않은 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면서 이곳을 궁금해하고 언젠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그 철학과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들이 찾아오면서 동료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꺼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또 다양한 큰 브랜드에서 찾아주면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팝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컨텐츠로 꺼냈더니 작은 브랜드에서 큰 브랜드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과정에 우리만의 스토리를 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을 나만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진정성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진정성이 없으면 와닿지 않을 것이고요. 쭉 지속하지 않으면 퍼지기 어려울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개인도 스토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 꺼내왔어요. 보이시는 분은 탈모인의 머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미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신을 탈모인을 위한 미용사로 정의를 하고 실제로 그분들을 위한 헤어스타일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 포스팅에서 수천 명의 좋아요 그리고 수백 건의 공유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개인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캐릭터로 고객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것은 없어요. 딱 들어도 이거 난데? 할 수 있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차별화된 한 줄을 만들어서 우리의 채널에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정을 꾸준히 꺼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줄지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함이 드실 거예요. 우리도 스토리 만들고 우리만의 캐릭터로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번 챕터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브랜드도 함께 떠올려 보면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스토리의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벌써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의 기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예능, 드라마,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먼저 배경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조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죠. 사실 모든 스토리가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인공과 주위를 힘들게 하는 빌런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 존재로 인해서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공은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브랜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맛있는 디저트는 많은데 귀여운 디저트는 없을까? 누구에게?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디저트도 좋아하면 그럼 두 배로 행복하겠네? 어떤 변화? 그러면은 귀여운 경험과 달콤한 경험을 우리 한번 더해볼까? 그렇게 해서 귀엽고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로 나오게 되었죠. 어디냐? 바로 노티드라는 브랜드가요. 여러분의 브랜드도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장 좋아할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 고객이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를 만나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은 브랜드의 사례를 꺼내어 봤어요. 이 브랜드의 시작은 이랬어요. 왜 비건 음식은 맛이 없어야 하지?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설정합니다. 비건 시장은 너무 좁아. 비건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자. 그리고 이런 변화를 약속합니다. 맛있는 비건 음식을 언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게 하자. 이걸 기반으로 고객에게 전하는 비건 브랜드의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빌런의 존재가 필요하죠. 왜 비건이 아닌데 비건 음식을 먹어야 돼?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극복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치하게 되죠. 결국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비건이 아니어도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만듦으로써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었어요. 실제 브랜드냐고요? 영도라는 섬에서 비건 음식을 만들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아르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와 함께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하나씩 구축을 해갔더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지금은 미슐랭 브랜드 빕 구르망에 선정되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팬 브랜드로 커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토리를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 사례를 하나 꺼내드릴게요. 돌을 파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돌을 파는 회사 온양석산에서 일하는 김대리라는 분이 회사에서 돌이 잘 팔리지 않자 쇼츠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요. 초반에는 반응이 미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무려 1000만이 넘는 영상이 탄생하면서 소위 말해 떡상을 하게 되죠. 이분의 방향성은 뭐였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재로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이 일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좋아하게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었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본업의 비즈니스도 더 키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나서 다양한 컨텐츠와 메시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분의 캐릭터는 돌을 사랑하는 남자, 석산회사의 대리입니다.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돌에 숨겨진 매력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리고 이분의 메시지를 만난 분들은 왜 저분은 저렇게 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돌을 사랑하는 저 남자가 궁금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스토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고객에게 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도 나오면서 화제가 되면서 반려돌도 팔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도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컨텐츠에는 어떤 걸 담아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캐릭터, 이걸 말하는 나, 대표, 직원 혹은 브랜드는 누굴까?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할까? 고객분들이 어떤 걸 궁금하고 기대하게 할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가 고객에게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 꺼내드린 스토리텔링 어떠셨나요?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과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드린 말을 잠시 꺼내올게요. 이렇게 스토리를 활용해서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시면 여러분의 제품을 사는 구매자가 팬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후에 여러분의 무언가를 기획하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 스토리를 무기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의 무기를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무기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키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여러분만의 브랜드로 잘 키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궁금해하고 계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Q&A를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제품도 가게도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제품, 가게가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통해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컨텐츠로 꺼내고 계속 소통해보세요. 블로그도 좋고 인스타도 좋고 스레드도 좋아요. 그것을 지속하면 시작 단계부터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팬들이 생길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컨텐츠로 저와 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야만 여러분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손만 보여주거나 뒷모습 혹은 옆모습 혹은 목소리만 드러나는 형식으로도 가능해요. 얼굴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공감을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또는 오히려 I 성향이라는 것을 밝히면은 비슷한 성향의 분들로부터 공감을 살 수도 있겠죠? 다음 질문. 요즘은 어떤 캐릭터, 어떤 스토리가 인기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작은 가게 사장님들의 계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몇 가지 패턴화된 유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비슷한 형태의 컨텐츠가 워낙 많아지면서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요. 춤을 추는 꽃집 사장님, 필요한 팁을 알려주는 옷가게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웃긴 영상을 찍는 병원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앞으로 하게 될 비즈니스의 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계정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좀 비슷한 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그것들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브랜드에게 맞는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꺼내드린 이야기 그냥 듣고 좋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미래 스토리를 저에게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또 세상에 잘 꺼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케터 초인 윤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